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저는 거기에서 파는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라면이 공짜였어요. 진짜로. 그 사장님 알바 다 알아. 다 아니까 공짜 뭐 이랬고, 이게 새벽에 게임하다 조니까 이게 졸잖아요. 이제 피곤하니까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럼 자면요, 그 알바든 사장님이든 일시정지해놔요. 시간 가지 말라고. 뭐 약간 그런 몇 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진짜 게임에 미쳐서 살았을 때 최고 기록이 52시간 29분 해봤어요. PC방에서 안 자고. 네, 저도 그랬었어요. 나도 이제 게임에 미쳐갖고 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었어. 지금은 안 간지 너무 오래됐고.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이어서 자, 1985년에 그녀의 꾸준한 노력, 야 노력 나왔네. 핵심 키워드죠? 이 본문에서는요. 자, 그녀의 꾸준한 노력이 helped her win the grand prize.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 help라는 거 일명 준사역동사라 부르잖아. 근데 준사역이고 나발이고 용어는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요 자리죠, 요 자리. 그래서 win을 써도 되고 우리가 to win을 써도 되죠.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뭐뭐 하도록 도왔대요. 그녀가 그랜드 프라이즈, 즉 이제 최우수상이죠. 최우수상을 얻게끔 도와줬답니다. 우리가 흔히 윈을 이기다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기다라는 뜻이 당연히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윈이란 뜻은요, 경쟁을 통해 얻다라는 뜻이에요. 윈이란 단어는요, 경쟁을 통해 얻다. 이게 윈의 뜻이에요. 그래서 win the gold medal, 경쟁을 통해서 금메달을 얻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경쟁을 통해서 최우수상을 얻도록 도와줬다는 거죠. In a famous international competition, 유명한 국제 경기에서요. 그래서 스위스 로잔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상을 탔답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노력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 내용이었죠. 자, 마지막 본문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Susan's toes became out of shape. 자, 강수진의 toes, 발가락이 became 뭐뭐가 되었는데 out of shape. shape는 모양인데 모양에서 out of 벗어났대요. 그러면 제 모양이 아니게 되었다. 즉 형태가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 모양이 아니게 되었답니다. due to 뭐뭐 때문에. 뭐 때문이냐? The long hours of hard work. 여러분, 이 hard work라는 단어가 은근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게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노력. 됐어?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work가 노력이거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work는 일밖에 없잖아. 근데 일이 아니라 work가 노력이란 뜻이 있어요. 노력 또는 노력하다, 동사로도 돼요. 근데 이 hard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우리가 또 헷갈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hard는 어려운 뭐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hard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면요, 빡센이야, 빡센. 됐어? 가장 적절한 뜻이. 그러니까 빡센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험난한 노력, 뭐 이제 열심히 한 노력, 뭐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간 오랜 시간에 걸친 힘든 노력 끝에, 노력 때문에 이제 발 모양이 제 모양이 아니게 됐답니다. All their toes may look ugly. 자, 비록 그녀의 발가락이 못생겨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생략된 거죠. 자, 뭐라고 말하느냐? They are the most beautiful feet in the world. 그것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그녀의 발가락을 말하는 거죠. Her toes.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녀의 발가락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팔이다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 놀라운 신체 비밀 하나 소심하게 공개할게요. 제 손이 있잖아요. 혹시 뭔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제 손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그건 나도 몰랐었는데. 왜 가운데 손가락 뭐가 이상한 거지? 여기요? 여기 왜? 분필이잖아. 뭐? 야씨, 야 평상시에 피부 색깔이 이러면은 이거 아니지. 분필이잖아. 분필 이거. 분필. 근데 뭐냐면요, 제 손가락에서요, 이 새끼 손가락 있죠, 새끼 손가락. 왼손이 더 길어요, 새끼 손가락이.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가 훨씬 길어요. 뭘 또 대보고 있어. 아니, 당연히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거의 한 마디 차이 나요. 한 마디. 보여요? 차이 많이 나죠. 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물론 저는 이런 강수진 씨 같이 뭔가 노력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네. 네. 그러네. 다시 뽑아야 돼. 잠깐만요. 혹시 잠깐만, 그 컴퓨터
혹시 이거 뽑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있나요? 있지 않아요? 이쪽에? 죄송한데 그 저기 뭐냐 실장님 감사합니다. 뭔 얘기를 하지? 흥분했잖아. 아무튼 중학교 2학년 때 그 농구를 하는데 농구 이렇게 왜 우리 농구하다가 손가락 많이 삐잖아요. 이렇게 공 받다가 근데 공을 봤는데 이렇게 받은 거예요. 공을.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아파갖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엄마가 그랬나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주물르래요. 아프면은 이렇게 자꾸 주물르래. 알았다 이거 주물렀어 이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러고 주물렀어. 근데 이제 이게 부은 거야. 부었는데 부은 상태로 굳었어요. 부은 상태로 이게 굳었어. 뼈가. 그래서 이게 안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이쪽 새끼손가락이 더 진짜. 그래서 삶에 지장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렇다고요. 여기 이제 막 어떤 뭐 이제 신체 어떤 형체 얘기 나오길래 네, 생각나서 말해봤어요. 자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수진 has said. 자 수진은 강수진은요 말해왔답니다. 이렇게 네모 괄호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Put all of your energy. 자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put 넣으세요. 어디에다가? Into any goals. 어떠한 목표에라도 다 쏟아 부으세요. 이겁니다. 여기에서 좀 의미가 있는 표현이 이제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표현 하나 좀 써줄게요. devote나 또는 dedicate 또는 스펠링 맞나? 맞냐? 갑자기 헷갈려. 맞을 거예요. 자,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볼게요. 내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스펠링 헷갈릴 때 있어. 죄송해요. 네 진짜. 커밋으로는 아닌데 이 스펠링이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잠깐 뺄게요. 죄송. 자, 그래서 A to B 요거거든요. devote A to B, dedicate A to B.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A를 B에 바치다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B에 바치다. 그래서 바친다는 건요, 뭔가를 쏟다 또는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런 뜻이야. A를 B에 바치다, 쏟다,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 표현이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나올 만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너의 모든 에너지를 목표에다가 쏟아 부으라고 했잖아요. 목표에다 쏟아 부으래요. 쏟아 부으래. 어떤 목표냐? That you want to achieve. 너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목표랍니다. 자,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겠죠?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achieve의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achieve의 목적어. 달성하기를 뭘 달성하는데?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너가 달성하기를 원하는 어떤 목표든지 간에 거기다가 그냥 다 쏟아 부으세요. Success comes. 성공은 다가옵니다. Only as the result of a long and painful process. 여기서 as a result of라는 표현은요 수거처럼 외우면 편한데요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as는 뭐뭐로 또는 뭐뭐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result는 결과잖아. of는 뭐뭐의죠. 그러면 뭐뭐의 결과로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근데 앞에 only 붙었으니까 뭐뭐의 결과로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성공은 옵니다. 뭐의 결과로만?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의 결과로서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겁나 노력해라. 현중이 또 뭘 새끼손가락 보고 있어 자식아. 아까 지나갔는데 자식아.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남은 내용을 마저 볼게요. 강수진 얘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강수진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노력이야. 노력.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보는 겁니다. Limitless dreaming. 자, 무한한 꿈은 is a privilege of the young. 여기서 the 플러스 형용사니까 뭐만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의 privilege, 특권입니다. Your dreams, however. 자, 그러나 너의 꿈은 are not something, 뭔가가 아니래요. To be caged in your mind. 작년에는 안 나왔는데요. 재작년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To be caged.
to be pp로 나와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주역이었나 아니면 이게 그 출판사가 가좌하고도 똑같거든요. 이네 쓰는 거랑 가좌에서 나왔나 주역에서 나왔나 좀 오래전에 나와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요 부분 투부정사인데 이제 수동태로 쓴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좀 시험에 어법으로 잘 나왔었습니다. 다시 케이지라는 게 원래 뭡니까? 우리라는 뜻이야. 우리 그 이제 동물들 가두는 그 철창살로 돼 있는 우리 있죠. 그걸 말하는 건데 얘가 동사로 쓰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두다라는 뜻이야. 가두다. 케이지가 동사로 쓰이면 근데 BPP가 나왔으니까 가두어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가두어진. 그래서 그럼 너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랍니다. 너의 꿈은 너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 갇혀져 있다는 건요. 발산되지 않고 너의 뇌 속에만 머물러 있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게 아니랍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Without recording them somewhere 그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하지 않고서는 they may end up. 자 원래 end up이라는 건요 뭐뭐 하게 되다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end up ing 이렇게 많이 외우잖아. 근데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요 그냥 끝날지도 모른다. 그냥 끝나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것들은요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as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서. 됐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어떤 거냐? More than wild fantasies.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이 wild가 터무니없는 이런 뜻이에요. 터무니없는. 알겠죠? 야생애가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판타지보다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끝날지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수거 표현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써놨거든요. 잡스에. 잠깐 보시면 nothing more than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nothing more than. 여기 보이시죠? nothing more than. 이게 뭐냐면요. 그냥 뭐뭐에 지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지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거에 불과한 것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불과한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답니다. 결국에는 터무니없는 판타지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아까 윗 내용과 연결되는 건데 야 꿈이라는 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너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존재해야 되고 발현돼야 되는 어떤 것이야. 그러니까 단지 만약에 너가 기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냥 공상으로 끝나버릴 거라고. 오케이? 그냥 네 머릿속에 있는 걸로 끝나버릴 거다라는 거겠죠. 물론 recording your dreams. 자 이것도 별거 아니지만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렇죠? 동명사 주어. 자 recording your dreams. 너의 꿈을 기록하는 건 is not enough. 충분하지가 않답니다. 기록을 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해야겠죠. 아래 걸 볼까요? You also need to make a plan. 너는 계획을 또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답니다. 여기서 make를 만들다고 해석하지 마세요. 우리가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왔을 때 만들다고 해석하는 경우보다 하다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다. 그냥 하다. make a mistake. 실수를 만들다가 아니라 실수하다. make an effort. 노력을 만들다가 아니라 노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든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To achieve your dreams.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이 되겠죠. 지금 요 두 내용이 뭡니까? 어덜트의 이야기, 강수진의 이야기. 그래서 섞은 거예요. 어덜트 기록에 대한 거, 노력에 대한 거 둘 다 나왔죠? The enthusiastic effort. 그 열정적인 노력은 will become the driving force. 이 driving force라는 게 모의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추진력이란 뜻이에요. 추진력. 이거는 단어 자체가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추진력. 자, 그 열정적인 노력은요. 추진력이 될 건데 어떤 추진력이냐? 바로 하는 추진력이 될 거랍니다. To help you overcome. 또 나왔네요. 여기 overcome 앞에 to 써도 됩니다. help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overcome은요. 같은 말로 우리가 get over라고도 쓸 수 있어요. get over. 극복하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너가 극복하도록 도와줄 추진력이 될 거랍니다. 뭘 극복하냐? The difficulties. 어떤 어려움들을요. 어떤 어려움이냐? That challenge you in the course of achieving your goals. 너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너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챌린지가 동사로 쓰였죠. 너를 힘들게 할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게끔 도와줄 추진력이 될 거랍니다. 요 마지막 문장 있죠. 요 마지막 문장도 우리 좀 별표 좀 해줍시다.
마지막 문장. 우리 지난번에 본문 1에서 어떤 한 문장 별표 표시 했었죠. 그 소댓 나왔던 거. 그렇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영작으로 잘 나왔던 건데 사실 이거는요. 주엽에서는 사실 나왔던 적은 없어요. 제 기억으로. 가좌에서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아까 잠깐 들어오셨던 AT 선생님이 가좌부 출신이에요. 저한테 한 5년 배운 분인데요. 저분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그때 시험에서 여기가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정확히 기억을 하자면요. 그때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그냥 간단해요. 여기 영작하는 거였어요. 여기 투구정상이에요. 여기를 영작하는 걸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뭐 때문에 많이 틀렸냐면 여기에 챌린지 U라고 써 있잖아. 이걸 거꾸로 쓴 거야. U 챌린지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틀립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서 difficulties를 꾸며주고 있잖아. 어려움을 꾸며주고 있잖아. 근데 이 어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너를 힘들게 할 거 아니야. 어려움이 너를 힘들게 하는 거지 너가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U가 목적으로 나와야겠죠. 알겠죠?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었거든.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부분 여기에 어순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U 챌린지라 쓰면 안 된다고요. 알겠죠? U 다시 U 챌린지라 쓰면은 땡이라고요. 땡. 알겠죠? 요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과 본문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별 내용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꿈, 뭐 목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큰 틀은 뭡니까? 너가 이제 목표로 하는 어떤 꿈이 있다면은 반드시 기록을 해서 그걸 잘 보일 수 있게끔 상시로 볼 수 있게끔 잘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계획만으로는 안 되니까 꾸준히 노력을 해라. 그냥 이거예요. 심플하죠? 전체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는요.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세부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해석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그 이제 어법에 대한 거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
자, 끝났습니다. 준식아. 어법을 좀 보고 제가 아까 좀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잠시만. 제가 이제 정규반 수업할 때 이제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거의 대부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몇 년째 4, 17 그러면 금방 뽑아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늘 이래저래 나가는 게 많네요. 잘 챙겨야겠다. 그 LTR도 필요하면은 이따 데스크 가서 실장님께 달라세요. 자, 요걸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시간이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할게요. 최대한 빨리.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한 페이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차이점을 먼저 말하고있습니다. 우리가 중등부 때 했던 이제 문법과 고등부 때 하는 어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좀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중학교 때 작년에는요 대부분 영어를 나쁘진 않게 시험을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못해도 7, 80점은 받지 않았을까? 아무리 못해도 그 이상은 대부분 받았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중등부 때는 어법 문제가요 보통 한 8문제 정도 나와요. 한 번 시험에서 8문제. 근데 어법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우리 그래도 나름 다 잘 풀었거든요. 왜 그럴까? 중등부 때는요 문법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막 1과 주격 관계대명사, 분사 구문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막 프린트 같은 거 주잖아. 문법 프린트 막 이런 거 주고 그걸로 공부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고등부 때는요 시험에서 야 이번 시험에 문법 이거 나온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그냥 항상 전범이에요. 전범이야, 전범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 범위가 분사 구문에 대한 거였어, 중딩 때.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요. ING형이냐, PP형이냐 이것만 신경 쓰면 돼. 만약에 ING형이 밑줄이 딱 쳐져 있다고 쳐볼게.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뭐만 있으면 돼? ING 쓸까, PP 쓸까 이것만 신경 쓰면 됐었거든. 기존의 중등부 때는. 근데 고등부 때는 뭘 신경 써야 되는가? ING로 나왔어. 그러면은 ING 써야 되나, PP 써야 되나, 아니면 얘를 동사 원형 써야 되나? 동사에 S 붙여야 되나? 투부정사로 써야 되나? have PP로 써야 되나?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됐어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러니까 범위가 넓어지니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등부 때 어법을 배울 때는요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정해져 있는 어법에 대한 어떤 개념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부 때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고등부 어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풀이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어법이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모든 거에 대한 풀이법을 기억하기란 또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거를 제가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어법 문제를 좀 쉽게 좀 접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추리자라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이 프린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린트에는요 어법 사항을요 제가 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를요 제가 동사 관련 어법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쓰는 건 안 써도 돼요. 여기 써 있으니까요.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절 관련된 어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를 기타라고 해놨습니다. 기타는 사실 제가 다 안 썼어요. 원래 더 있거든요. 프린트에 있는 거 말고도. 기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크게 분류를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해석이 필수인 어법들이 있어요. 해석 필수. 이게 다 써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표적으로 대명사 문제, 대동사 문제 뭐 이런 것들 또는 병렬 구조 문제 이런 게 이제 해석이 필수인 어법이고요. 그 외 애들이 있어요. 그 외 애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런 문제 있고요. 또는 전치사 쓸래, 접속사 쓸래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는 고치 구문에 대한 거 등등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 하나 뺐네요. 비교 구문, 고치, 비교 구문 등등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기타에 속합니다. 자 그러면요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요. 5대 3대 2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제 비중이 이렇게 됩니다. 출제 비중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동사 관련된 어법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나. 여러분 어법 문제의 일단 기본을 좀 먼저 말해주면요. 여러분 영어라는 언어는요. 뭐가 중요한 언어냐면은 위치가 중요한 언어거든요. 위치, 자리가 중요한 언어예요. 한국어나 일본어는요. 자리가 중요한 언어는 아니거든요. 조사가 중요한 언어예요. 조사, 은는, 이가, 을을, 에, 의, 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조사가 중요한 언어가 일본어나 한국어예요. 근데 영어에는 조사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영어는 뭐가 중요하냐? 위치가 중요합니다. 즉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져요. 똑같은 friend라는 단어를 쓴다 해도요. friend가 친구는이 될 수 있고요. 친구를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의, 친구에게, 친구가 달라져요. 이게 다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결국에 영어에서 물어보는 어법 문법 문제는 전부 다 뭐냐면 야, 이 자리에 이렇게 써도 돼?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전부 다. 다 이 자리에 적절한 형태야. 이거 물어보는 거야. 됐죠?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요 동사 관련 어법 그리고 절 관련된 어법 요 두 가지만 해도요 80%죠?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80%는 풀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만 해결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시간 관계상 기타까지 하기는 좀 어렵고요. 요 두 개만 일단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동사 관련 어법부터 할 건데요. 제가 이제 필기를 할 거는요. 여러분도 이제 그 프린트에다 필기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똑같이 여기다가 필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첫 번째 제가 동사 관련 어법이라 썼는데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사 관련 어법이 뭐냐? 쉽게 말하면요. 동사처럼 생긴 거 전부예요. 전부. 됐어? 그냥 동사처럼 생겼다 이러면 동사 관련 어법이야. 동사처럼 생겼다. 됐어? 그럼 동사처럼 생겼다가 뭐가 있을까? 예시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기본형인 make가 있을 수도 있지만 makes로 나올 수도 있고요. making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had made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엄청 많겠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런 데에 밑줄 쳐져 있으면 그냥 다 동사 관련 어법. 이렇게 취급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동사 관련된 어법을 어떤 과정으로 풀어야 되는가? 아래 지금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써있죠? 이게 풀이 과정입니다. 풀이 과정. 자 저와 함께 정규반에서 수업을 들었던 우리 세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철저하게 이 과정으로 풀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성빈이는 이렇게 풀었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사실 이렇게 푸는 거를 이제 안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법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 과정으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나보다 어법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저보다 어법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법 문제 풀 때요 이 프린트 보고 푸셔도 돼요.
까먹잖아. 왜냐면 여러분은 아직 이 풀이 과정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 풀 때 이 프린트 펴고 푸셔도 됩니다. 데일리 테스트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숙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워크북의 파트 4번에 어법상의 근거 쓰라고 했죠? 그 근거를 쓸 때 요걸로 쓰는 거예요. 요걸 과정으로. 알겠죠? 요 과정에 안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쓰거나 니네가 아는 대로 쓰면 돼요. 근데 오늘 알려주는 1, 2번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주는 과정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여기 있는 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메이크라는 놈이 나오고 밑줄이 딱 쳐져 있어.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그럼 일단 여러분이 뭐부터 해야 되냐는 거야.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이 어법 문제를 왜 어려워하냐면요. 얘가 어법상 맞다 또는 틀리다라는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댈 수가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냥 대충 우리의 단편적인 지식만 하는 거야. 메이크니까 뭐 사역동사겠지 뭐 그냥 이런 단편적인 지식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낚시당하는 거야. 또 여러분이 낚시 많이 당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콤마 뒤에 that 이렇게 나왔어. 그럼 that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너네는 또 단편적인 지식만 이용해서 계속정리법이니까 위치로 써야지 이러고 앉았다고.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푸니까 틀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정을 말해줄게요. 만약 메이크에 밑줄 쳐져 있다. 첫 번째 뭐부터 하느냐?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부터 따지는 거야.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됐어? 이게 1단계예요. 무조건 이거부터입니다. 됐어? 그럼 선생님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구문 분석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구문 분석했더니 여기 주어 나왔고 여기에 동사가 나왔어. 그럼 이거 뭡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된다? 다른 동사가 아닌 즉 준동사의 형태로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다. 그럼 이제 이 동사 자리가 맞으니까 그 다음에 뭘 신경 써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단계는 뭐다?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거를 구문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이게 1단계입니다. 자, 확인을 했어. 그럼 둘 중 하나겠죠? 동사 자리가 맞다, 동사 자리가 아니다. 둘 중 하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자, 확인을 해보니까 동사 자리가 맞아요. 그럼 이제 세 가지를 신경 씁니다. 제가 일명 수, 시, 태라고 부르는데 수일치, 시제, 태입니다. 됐어요? 이 세 개를 신경 쓰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시제 일치는요. 출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시제를 순수하게 물어보는 거는요. 잘 안 나옵니다. 고등부 그것도 1학년에서 시제로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헤드 PP 있죠. 얘는 시제 문제로 종종 나오긴 합니다. 근데 얘를 제외하고는 시제 관련된 건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됐죠? 우리 막 중딩 때 그런 거 배우잖아.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 막 이런 거 배우했잖아요. 안 나와요 이런 거. 이런 거 고등부에서 안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시제는 좀 출제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수일치 아니면 돼요. 수일치 아니면 돼요. 됐어? 즉 시제가 맞냐? 과거, 현재, 미래. 수일치 맞냐?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 태, 능동태냐? 수동태냐? 이 세 개를 신경 쓰라는 거예요. 됐어? 이 세 개를 신경 써서 여러분이 해보니까 메이크가 동사 자리가 맞아. 근데 이 주어가 막 동명사로 나와 있어. 그럼 3인칭 단수형이잖아. 그럼 우리가 단수형으로 s를 붙여야겠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뒤를 보니까 yesтерday 나와 있어. 그럼 이거 과거 시제로 써야겠구나. mad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됐어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만들어지다. 수동태로 써야겠구나. be made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신경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다? 동사 자리가 맞다면 시제가 맞는지, 수가 맞는지, 태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시제와 수는 비교적 좀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리가 여기가 빈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제가 능동 vs 수동 구분법이라고 쓸게요. 능동 vs 수동 구분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능동은 뭔가를 하는 거고 수동은 뭔가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건지 당하는 게 맞는 건지 즉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해석으로 구분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능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형은 뒤에 목적어가 안 옵니다. 일반적으로요. 당연히 예외도 있어요. 거꾸로
능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안 오고 수동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설명하기는 조금 기니까 일단 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이 능동, 수동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두 개의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하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법 문제, 데일리를 하든 뭐 숙제를 하든 능동, 수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근거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뒤에 목적어가 있고 해석상 얘가 뭐뭐 하는 게 맞으니까 능동형을 쓴다. 이렇게 근거를 써야 되는 거야. 두 개를 다 써야 된다. 또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있고 얘가 뭐뭐를 당한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형으로 쓴다. 이렇게 근거를 써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돼요. 두 개가 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자리가 맞을 때 뭘 신경 써야 되는가?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동사 자리가 아니다. 자, 아까 전처럼 또 똑같이 메이크 밑줄 딱 쳐져 있는데 얘가 동사 자리가 아니래.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뭘 써야 되는가? 준동사를 써야 돼요. 준동사. 준동사란 무엇이냐? 여기 써놨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거를 묶어서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요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아니야. 동사가 될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0%. 동사가 아니에요 절대. 그럼 이제 얘네들의 이제 품사를 이제 좀 간단하게 써보자면 우리 다 중딩 때 배웠던 건데요. 부정사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워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배우죠. 그렇죠? 자, 동명사는 이름에 써있다시피 품사가 명사고요.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품사 자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밑줄 쳐져 있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녀석에 알맞게끔 우리가 준동사를 골라야겠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또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여기가 무슨 품사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 형용사 자리란 건 알았는데 투부정사도 형용사가 되고 분사도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팁을 하나 줄게요. 팁이 어떤 거냐면요. 고등부에서는요. 여기 팁이에요. 고등부에서는 웬만하면요. ing 대 pp 이게 제일 잘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알겠죠? 즉 내가 구문분석을 했는데 앞에 주어 나오고 뒤에 동사 나왔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부터 생각해라? 메이킹이냐 아니면 메이드냐. 됐어? 이걸로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웬만하면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메이킹과 메이드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능동 수동 문제죠. 어떻게 풀라고요? 이렇게 풀라고요. 됐어? 그럼 여러분 잘 봐봐. 동사 자리가 맞을 때는 수시제 태였고요. 동사 자리가 아닐 때는 준동사 뭘 써야 될까?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나 태 관련된 문제. 왜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했으니까. 그러면 동사 관련 어법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태예요. 태. 동사 자리가 맞든 동사 자리가 아니든 일단 둘 다 낼 수 있는 게 능동 수동이거든요. 그래서 능동 수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동사 관련 어법에서. 알겠죠? 왜 능동 수동이 고등부 어법에서 잘 나오는지 알아요? 왜 잘 나오느냐면요. 자, 중등부 때 내던 문법 시험은요. 뭐로 내냐면 암기에 관련된 걸 많이 내요. 암기에 관련된 거. 암기에 관련된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자, enjoy, avoid, finish 뒤에는 ing가 온다. want, decide, hope, plan 이런 애들 뒤에는 투동사 원형이 나온다. 암기죠? 이걸로 내는 거야. 중등부 때는 이런 걸 낸다고. 됐어요? 너 이런 거 잘 외우고 있어?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고등부 때는 안 내요. 그런 거 안 내. 뭐 want 뒤에 to 쓸래, avoid 뒤에 ing 쓸래 안 내요. 이런 거 단순 암기잖아요. 방금 말했지만 제가 계속해서 눈치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등부 문법이라고 말했고요. 고등부 어법이라고 말했거든요. 문법과 어법의 차이는 뭐냐면 어법이라는 건 문법과 해석적인 사항이 결합된 거예요. 즉 고등부에서 좋아하는 어법 문제는 뭐냐면요. 해석과 함께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걸 선호한단 말이에요.